이런 것처럼 그 앞으로 배달도 그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지금 뭐 택배 기사들이 이제 이 배달 로봇이라든지 배달 그 로봇에 의해서 이제 다 이제 그 딜리버리 카에 의해서 이제 다 대체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뭐 자동으로 자기가 그 저기 뭐야 엘리베이터도 번호를 누르고 타서 문 앞까지 이제 배달하는 뭐 그런 이제 기술이 지금 선보이고 있죠. 결국 그 유엔 미래 보고서에 의하게 되면 이 사회가 2055년이 되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50대쯤 됐을 때 엄청난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데, 그 변화로 봤을 때 세계 인구는 지금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약 96억 명의 인구가 될 거고, 인간의 평균 수명은 130세가 된다는 거죠. 130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한 200살쯤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평균이 130이라는 얘기니까. 그리고 65세의 인구는 8%에서 16%가 증가되고, 앞으로 이제 출산율이 낮으니까 더 그렇게 오래 살게 되면서 더 늘어나게 되겠죠.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101세인데 작년에 100세를 작년에 이제 100세 연을 했고요. 근데 아주 건강하시거든요. 뭐 물론 이제 뭐 특이한 경우가 있을지만 그러지만 앞으로 100살이 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일이 될 거라는 얘기죠.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, 특히 그 현존하는 직업 20억 개가 2030년쯤 되면은 소멸한다는 거죠. 현존하는 직업. 그래서 현존 일자리가 80%가 앞으로 15년 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. 지금 예를 들면 택배 기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15년 안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일자리의 80%가 다 없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초등학교, 지금 현재 2011년에 초등학생들은 65%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직업, 미래의 직업에 종사하게 될 거라는 거죠. 여러분들도 마찬가지.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직업들,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30년쯤 지나면 2055년이 되면 완전히 다른,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직업에 종사하고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 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갖고 2020년에 지금 11%인데 2050년이 되면 24%가 되고 2100년이 되면 100% 실업률. 여러분들이 100살쯤 됐을 때 거의 완전 실업 상태가 되는 거고, 기본소득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.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게 돼서,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노동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거냐 이거죠.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 만들어지고 어떤 직업이 사라질 것인가,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. 그래서 보게 되면 일자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인구였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일자리의 개수가 계속 줄어들고, 그 다음에 기업의 일자리의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자리 생겼어. 근데 그 일자리가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그 통째로 없어지는 거죠.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유선 전화를 수리하는 사람들이 전화국 직원의 대부분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전부 인터넷 기술자가 다 바뀌었죠. 직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. 옛날에 뭐 삐삐라는 게 잠깐 몇 년 동안 우리가 전 국민이 거의 쓰다시피 했는데, 그게 한 몇 년 있다가 삐삐 관련된 사람 다 없어졌어요. 삐삐를 만드는 회사도 다 없어졌고, 삐삐라고 하는 걸 만드는 그 회사도 다 없어졌고, 서비스하는 회사도 다 없어졌고, 그 정도로 기업의 일자리와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어정쩡한 중간 기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일자리가 굉장히 이제 없어지는 거죠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문직이 하향화가 되는 거죠. 과거에는 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급 기술이었을지 모르겠지만, 앞으로는 그 인공지능 의사라든지 인공지능이 되면서 의사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고도의 직업이
그게 아니라 그냥 어떤 로봇의 어떤 보조자의 역할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이 아까 얘기한 그런 그 기술을 보게 되면 앞으로 새로운 미래 분야에 생긴 기술들은 뭐 IT 로봇 분야 또는 금융 분야 또는 의료 복지 분야, 환경 에너지 분야, 문화 예술 분야, 생활 여가 분야에서 이렇게 많은 어떤 기술들이 그 점점 그 나타나게 되고 또는 하게 없어지는 기술들, 자율자동차가 생기면서 택시기사, 버스, 트럭, 우편 이런 주차장 대리운전, 세차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차가 되면서 전부 이제 없어져 나가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이라든지 드론이 이제 뭐 무인 비행기가 이제 막 활성화되면서 뭐 택배라든지 뭐 긴급 구조요원, 비상요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소방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드론이 막 무인 드론에 뭐 무인 그 로봇이 타갖고서 막 그 처리하게 되는 거죠. 뭐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. 그다음에 3D 프린터. 즉 건설 분야에서 건축을 막 10층짜리, 20층짜리 빌딩을 프린터가 만드는 거예요. 프린터가 큰 대형 프린터가 빌딩을 그냥 짓는 거예요. 저기가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? 건설 노동자들이 대부분 이제 막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. 그러니까 3D 프린팅 기술,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기술. 지금 보면 이제 기자라든지 미국에서 상당한 기자,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 그 기자가 아니라 그 로봇이,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이제 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고. 특히 스포츠라든지 또는 뭐 금융 또는 뭐 증권 뭐 이런 쪽의 그 기사는 뭐 수만 가지 기업들을 분석할 그 기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자가 그 대신하고 있습니다. 지금은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 기획, 인공지능이 이제 이벤트 기획사 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통역, 특히 통역 같은 거. 아까 그 인공지능 그 비서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실시간 통역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 소멸되고 있습니다. 이런 시대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? 수명이 뭐 예를 들면 아까 에즈커이라는 사람은 구글이 인간 500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500살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. 실제로 하고 있어요, 이 사람이. 이렇게 되는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? 어떻게 학습해야 될 것인가가 마지막